본 컨텐츠는 주식 투자에 있어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출하는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의 실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퀀트 매트릭스는 장기간의 데이터와 선진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 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 제작진 및 운영진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내용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오늘 11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이 코스피 2000의 벽 그리고 코스닥 전고점의 벽이 상당히 좀 버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양호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드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결실은 어떨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잠시 후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다시 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다 자리해 주셨지만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좀 온 나라가 약간 초상집 분위기가 좀 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방송하면서 사실 웃고 떠들고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제 표정에서부터 벌써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시겠죠. 지금 이런 희생자들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방송 내용에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인사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신 저희 프로그램의 선장님 되십니다. 캡틴 컨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컨트 박상입니다.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번에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선장이 거의 제일 먼저 도망쳤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캡틴 컨트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을 이제 수제 프리미엄 종목들을 엄선해서 매주 갖고 나와 주시는 분입니다. 에이스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통 이제 사회자가 멘트를 칠 때 뭔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항상 하는데, 오늘은 좀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저도 좀 일부러 저희가 사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좀 온 나라가 좀 침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위축이 되는 것 같고, 주식시장도 의외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11번째나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접고 때려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1회째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좀 장수 프로그램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팟캐스트 이외에도요, 유튜브에도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 대표적인 증권 방송 사이트들이죠. 밥TV와 슈어넷, 메이저TV에서 협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관련해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엠머니의 생톡, 그리고 이 카카오톡 증권 플러스에도 지금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네이버 카페도 지금 역시 개설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인데요. 이제 주소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안내가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BMS 증권투자연합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 방송에서 차마 더 하지 못한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유료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 주간 단위로 좀 추천주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일 단위로 그런 이제 종목의 순위들을 일 단위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1만 원이라는
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으로 계좌를 옮겨서 투자 권유 대행인을 특정인으로 지정하셔도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마쳤고요. 좀 짧게 좀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이죠. 이번 주에 사실 뭐 이제 있었던 일들, 뭐 사회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의 그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해야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이 중국 GDP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상치에 대비해서 잘 나왔었나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아직 그러니까 중국 GDP가 보통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한다면, 뭐 관련된 뭐 산업재라든가 일반 소비재 쪽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제가 느낄 적에는 그렇게 좀 특이사항은 눈에 띌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에이스 팀장님이 간략하게 이 GDP 관련해서 뭐 짧게 코멘트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GDP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발표 나오고 나서 쫙 선물을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 그 이제 고정자산 투자랑 그다음에 산업 생산 등이 이제 그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치의 신뢰성이 여전히 이제 매크로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이제 크게 의미를 작용을 하지는 못했고, 단지 그냥 지표가 좋았다라는 부분들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만 좀 움직였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듯이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뭐 화학이나 철강 부분들이 여전히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석 달 연속인가요? 그 제조업 PMI가 계속 예상치를 하회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GDP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수 흐름을 이제 보면은 사실 뭐 GDP도 잠깐 장중에, 그러니까 그게 꾸준하게 이제 우리나라 호재로 작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보니까 지난주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방송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살짝 좀 계속 밀리면서 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이제 중국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뭐 큰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았던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2000선 돌파를 좀 힘겨워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시장 이슈 얘기하면서 사실 그 지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캡틴 컨트님은 이제 그 저희가 2000선 돌파를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데, 향후 뭐 지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지금 아무래도 그 2,000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게 벌써 언뜻 기억에 한 5, 6번? 10번 가까이 그 맞고 떨어지고 반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선을 뚫으려면 뭔가 이제 커다란 이제 모멘텀이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로 봐도 그 커다란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한계치에 지금 도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지금 뭔가 그 지수에 투자하는 어떤 선물이나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하시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그 전부 다 오르고 전부 다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이제 핸드메이드 엄선해서 좀 하면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가는 종목은 1000개가 떨어져도 한 종목은 가듯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금융위기 때 그 폭락장에서도 전부 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걸 찾으려고 계속 머리 싸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더 하실 말씀은 더 추가적으로. 네. 뭐 추가적으로는 있고, 하여튼 잘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심지어 급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처럼 횡보하는 국면에서 뭐 상승하는 종목 찾기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방송이 유지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의 뭐 이제 그런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 중국 GDP 이야기, 뭐 이제 그리고 앞으로 시장 지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지난주 성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퀀트 매트릭스가 주인공이니까 일단 퀀트 매트릭스 성과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대형주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밀려서 사실 코스피 VI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약간 좀 지지부진 했거든요, 최근에. 네. 이번 주는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확률적으로 또 오를 때가 돼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플러스가 좀 약간 크게 좀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나요? 일단 그 수익률 극대화 비중에서는 7.8%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실 최소화 비중도 플러스 6.2%.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그 수익률 극대화 모형에서 이게 50% 실은 건 좀 덜 갔는데 30% 실은 거가 좀 많이 가서 18.5%나 올라서 화승 RNA 이 종목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도 약간 주마다 조금 반등을 한 250 반등했거든요.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좀 밀린 감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고가가 27,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고가가 쳤으면 좀 이게 10% 가까이 갔을 텐데 오늘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간만에 좀 두 자리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살짝 좀 안타까운데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이 네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5개가 아니라 4종목이 여기서 추출이 됐었는데 떨어진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약간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종목이 오르고 특히 좀 이게 비중을 실었던 이 화승 RNA가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을, 그러니까 주간 단위 수익률이죠. 한 주에 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더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게 나오면서, 이 수익률 극대화 기준으로 7.8%, 주간 단위 수익률이 7.8%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의문은 듭니다. 이제 대형주에 밀려서 좀 부진한 게 갑자기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대형주는 오히려 좀 약간 밀리는 구간이 나온 게 아닌가.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포트폴리오 중에 코스피 200이 좀 마이너스가 좀 나왔습니다. 손절도 두 종목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 비중에서 마이너스 2.1%. 그다음에 손실 최소화 비중은 1.6% 손실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이 손절해서 보니까 아모레지하고 동국제강 이 두 개가 지금 손절이 나왔는데 손절된 종목은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이제 손절이 이루어진 거죠. 네, 상당히 뭐 짧은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제 코스피 VIP하고 뭐 합치면 어쨌든 코스피 이쪽에서는 한 5%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이 거래소 시장에서 나온 성과는 뭐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좀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절이 두 종목 나왔는데도 좀 손실률은 뭐 한 마이너스 2% 안팎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 코스닥 쪽은 어쨌든 이 코스피에 비해서 지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수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100종목은 이게 뭐 대형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수익률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는데도 이제 플러스 그냥 3.8%. 그 다음에 그 손실 최소화 비중이 2.8% 플러스 나왔습니다. 한정 하이로 코리아가 좀 상대적으로 손절이 한번 나와가지고 좀 수익에 조금 약간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종목이 손절이 나왔지만 어쨌든 수익률 극대화에서는 3.8%죠. 자료를 지금 제가 이제 막 봤는데 손실 최소화가 2.8%. 어쨌든 양호한. 어쨌든 코스닥 상승률에 비해서는 좀 더 나온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성과는 뭐 괜찮았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 이 세 개 포트폴리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 근데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 중에 저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걸 네. 집어내셨군요. 네, 저는 예리하기 때문에 다 집어냅니다. 이 불패 신화였죠. 사실 네. 코스피 200에서 이 손실 최소화가 단 한 주도 손실 없이 좀 플러스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그게 징크스는 아니고 또 그것이 이제 깨져버린 것이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아니 이제 원래 그런 얘기하면 깨져요. 입이 방정맞고 네. 그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벌을 받았는지 한 주 밀렸는데 어쨌든 12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나다가 한 주 정도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한두 주 정도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잠깐 눈에 띄어서 잠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퀀트매트릭 성과는 어쨌든 총평은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이 세 개를 좀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이게 어디 보자. 평균적으로 한 포트폴리오 하나당 한 3에서 4% 정도씩은 수익이 났다라고 평균 내면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이 에이스 팀장님의 종목들이죠.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는 아주 좋으셨어요. 예. 좋아요. 예. 이번 주도 이번 주도 가장 유지가 문제는 됐는지. 내 계좌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여기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저번 주에 5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한 종목도 마이너스가 안 나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세이브존 같은 경우가 0.33% 요거 이제 30% 실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이 보합,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랑 오늘 종가랑 이제 똑같았다. 요것도 30% 실었었던 부분들인데 큰 영향은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강해 보이잖아요, 왠지. 금강공업이 18.21%가 나서 요게 이제 30% 실었는데.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거의 예언자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좀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 주간 단위로는 3.17%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페이스인데 이게 이제 0.61%, 이게 이제 10,000원을 넘어가면서 싹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것도 0.61% 수익이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이제 5.75%. 네. 플러스로 났습니다. 네. 이게 수익이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네, 솔직히 문제는 이렇게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5개 보면은 이래요. 이제 비중 실은 거 중에 하나는 꼭 터져요. 네. 그게 나는 이제 고민을 하지. 더 싫어가지고 한 적 있는데 이 종목을 선별하시는 그 능력이 좀 보통이 아니십니다. 한 3개월 만에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혹시 팟캐스트 하나 따로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 있어요. 같이 하실래요? 제 편집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라고요? 제가 하긴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아무튼 상당히 좋으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번 주에도 이 에이스 팀장님의 종목은 이 5종목 중에서 금강공업이 이게 이제 삼목에스폼하고 비슷한 그런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삼목에스폼 그 이후로도 더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정말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좀 양호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 그러니까 종목을 합친 그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계좌 수익률이 됩니다. 주간 단위 이 계좌 수익률이 5.75%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역시 두 분 다 이번 주 성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송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많은 거는 바라지 않고요. 그냥 댓글이라든가 이런데 그냥 잘 듣고 있다 이런 말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저희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되겠죠. 그렇게 좀 부탁 아닌 부탁이라고까지는 없고 약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 시스템 트레이딩 성과까지 알아봤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 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제 시스템 교육 강의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교육 강의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이제 영상으로 화면과 함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시간이 20분이 넘어가고 하면은 그 집중하는데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이 일부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좀 짧게 해서 아주 앞으로 좀 그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일부러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좀 쪼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교육 부분은 따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 VIP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퀀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골고루 이제 수익이 좀 잘 난 게 사실 한 2주 정도 만에 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잠깐 좀 쉬다가 좀 좋은 성과를 냈는데 다음 주 수익률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크실 텐데요. 이번 주 종목 코스피 VIP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VIP 추천 포트폴리오는 LG 이노텍, 현대 BNG 스틸, 그다음에 SK 가스, 계양전기, 경인 양행 5종목입니다. 여기서 뭐 코스피 200 종목도 껴 있지만 이게 어차피 전체 종목을 놓고 전체 순위를 보고 상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전체 상위 중에서도 5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복됐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그 수익률 극대화 비중에서는 계양전기가 50%, 예.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이 20%, 그다음에 나머지가 각각 10%씩이고요.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비중은 전체 SK 가스가 45%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이 25%, 나머지 종목이 각각 10%씩입니다. 네, 종목이 5개 중에서 좀 핵심이 될 만한 종목은 계양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익 극대화 쪽에서 여기 50%가 실리게 되고요. 반대로 위험 최소화 쪽에서는 SK 가스가 45%. 이 두 종목이 다음 주 수익률을 좀 판가름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SK,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뭐 차트를 지금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요새 그 가스 관련된 회사들의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가스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리고 이 비중 50%가 실린 계양전기가 수익률로 보답을 해줄지, 이게 이제 중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종목 LG 이노텍, 현대 BNG 스틸, SK 가스, 계양전기, 경인 양행까지 총 5종목이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로 선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코스피 200. 맨날 잘 나오다가 이번 한 주 좀 수익률이 살짝 좀 쉬어갔던 이게 이제 코스피 200 그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쪽에 나온 종목도 안내를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 VIP 추천 포트폴리오는 역시 그 코스피랑 똑같이 LG 이노텍, LG 상사, 남양유업, 두산중공업, 삼성물산입니다. 이게 재계 1, 2가 다 들어갔는지 하여튼 이번에는 LG가 좀 많이 포함되고 40% 포함이네요. 삼성이 또 한 종목. 참 이것도 좀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 LG를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LG. 네, 있죠. 네, 계시는데요. 비중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네. 수익 극대화에서는 LG 이노텍이 50%, 그다음에 LG 상사가 20%.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는 LG에 몰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가 각각 10%씩이고요.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비중에서는 남양유업 35%, 그다음에 삼성물산 35%,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은 1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위험 최소화 비중은 그 LG에 반하는 반 LG인가요? 그 삼성물산하고 남양유업이 전부 다 수익 그러니까 좌우할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에서는 어쨌든 LG 그룹 요 두 개에 70%가 들어가고 위험 최소화에서는 요 LG 두 개에 20%.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익률에 이제 뭐 역시 핵심 종목은 50% 들어가 LG 이노텍이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50%가 됐고 위험 최소화 쪽에서는 남양유업과 삼성물산이 각각 35%. 좀 약간 이 뭐랄까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 좀 비중이 많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가 되는 거죠. LG 이노텍, LG 상사, 남양유업, 두산중공업, 삼성물산까지 총 5종목이 이번 주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게 근데 코스닥 100 안에서 뽑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코스닥인데 요것도 이제 수익률이 잠깐 이게 변동성이 좀 많이 크다가 지난주에는 약간 좀 성과가 괜찮았었는데 이 코스닥 100 VIP 포트폴리오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100 그 추천 포트폴리오는 젠백스, 셀트리온, 크레듀, 휴원스, 인터플렉스 5종목입니다. 여기에는 그 제약업종이나 그 바이오주가 한 2종목 들어있고요. 셀트리온하고 휴원스. 그 다음에 기계 하나, IT 하나, 그 다음에 교육업 하나, 각각 좀 여러 개 방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수익률 극대화 모형에서는 젠백스, 기기장치 쪽에 50%를 실었고요. 휴원스 계약업에 20%, 나머지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비중에서는 인터플렉스가 40%, 휴원스가 30%. 그래서 이게 IT하고 제약업에 좀 많이 실은 모습을 보였고요. 젠백스, 세트론, 크레드 세 종목 각각 10%씩. 휴원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에이스 팀장님이 상당히 좋아하셨던 종목 아닌가요? 딱 얘기 나온 순간 이거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래요? 이거 실적 발표하는데 그 메리츠증권증권에서 실적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사상 최대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혹시 오늘 갖고 오셨던 거 아닌가요? 혹시?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그거를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프론트러닝 선행매매라고 선행매매 전 들고 있어가지고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개인적으로 시스타 보라가 선전하는 그 약이랑 그다음에 그 약 이름이 뭐죠? 있어요. 모르겠는데. 안약인가요? 안약이 아니고 그 철분 같이 이렇게 혈액에 관련된 그거랑 그다음에 필러. 여자는 필러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이거 휴원스 얘기할 때 제2의 메디톡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얘가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 눈물 원료? 그것도 해요. 저만의 히알루론산인가요? 저만의 그것도 하고 있어서 이게 근 한 1년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뚫어주면 날아갑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라시 가서 이거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라식해서 주는 데는 3,000당지야. 그건 또 다른가요? 거기 제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휴원스가 얘기가 나와서 잠깐 또 생각이 났네요. 이게 너무 좋아요, 차트가. 뚫으면 가요. 그렇군요. 가라. 기대를 좀, 다음 주 줘도 되니까 가라. 젠백스도 그리고 이거 좀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려고 좀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인데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젠백스도 옛날에 대단했었는데. 잼잼이라고 제가 이거 잼잼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매매한 것보다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최고의 수익이었죠 이게. 10,000원이 40,000원, 50,000원 갔으니까. 그러다 다시 좀 밀렸다가 요새 좀. 코스닥 이번 주 코스닥 100 VIP 추천 포트폴리오입니다. 젠백스, 셀트리온, 크레듀, 휴원스, 인터플렉스까지 총 5종목이고요. 각각의 비중은 앞서 이 캡틴 컨트님이 설명해 주신 그 비중을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에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이 밥TV나 메이저TV, 슈어넷에 들어오셔도 이 정보들은 다시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퀀트 매트릭스 종목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 주당 못해도 3%, 뭐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지금
에이스 팀장님 종목 5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2%에서 올랐네요. 네. 3% 된 것 같아요. 평균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희 그런 건 뭐 터질 종목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뭐가 터질지를 맞추는 그런 걸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너무 힘들어요, 나. 그 중에 하나는 뭐 가니까. 어쨌든 이번 주 갖고 나오신 종목들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 주에 사실은 화성 RNA가 있었는데, 뭐지? 켄팅컨트님이 예. 그 저번 주에 해신들 잘 모르고선 화성 RNA를 이제 빼고. 저희 방송에 집중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집중을 하는데 이제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은 4개 그룹이잖아요. 3개 그룹이니까. 3개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관심 없으시군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기에도 워낙 지금 바빠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말씀하실 때 제가 같이 관심 있는 종목은 넣어놔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번 주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3D 프린터에 한번 베팅합니다. 네. 네, TPC.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안 갔었죠? 예. 그때 안 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3D 프린터 다시 한번 베팅을 합니다. TPC랑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엄청 올라왔어요. 네. 그러게요. 이건 네. 참 저도 약간 좀 그래요. 그때 업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다가, 그때 그 다음날인가 음봉 맞았었는데, 지금 위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소프트맥스. 그리고, ED. 네. 우리 예전에 박근혜 테마주에, 대통령 테마주에 엮였던 ED.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상당히 센데, 한샘이랑 리바트는 잡기가 솔직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파세코도 갔고, 파세코도 여기서 한번 했었죠? 네, 했었죠.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종목, 대림 비엔코. 뭔지 아시죠? 변기통 그렇죠. 말이죠.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이 녀석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종목 대충 찾아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참가하신 분이 제가 종목 대충 찾는다고. 5분 만에 찾는다고. 그냥 맨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거 딱 하고 차트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딱 자리가 오면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TPC, 그 다음에 ED, 그 다음에 대림 비엔코까지 했는데 하나는 이제 신고가 종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신고가 종목은 한국컴퓨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지웰 페이퍼인데 이지웰 페이퍼로 가겠습니다. 이지웰 페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한 번씩 언급을 해주면 그 종목이 터지더라고요. 이지웰 페어가. 네. 종목 대충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이지웰 페이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내가 이지웰 페이퍼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비중 얘기해 주세요. 비중이요? 이번에 그냥 다 25%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5%인데요? 5종목이죠? 그럼 20%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 똑같이. 이번은. 왜냐면 TPC가 터져주면은 좀 좋은데, 안 터져주면은 리스키하기 때문에 20%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비중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전략으로 좀 왜냐면 다 갈 거니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종목을 다시 한번 왜 웃죠? 우리 참가하신 분 왜 웃죠? 여기서 추천하는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 같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하고 덜하고 없이 일단 우리 자랑거리니까요. 일단. 그럼요. 네, 그렇죠. 자, 5종목이 TPC 그리고 소프트맥스, ED, 대림 비엔코, 이지웰 페이퍼가 아니라 이지웰 페어까지 총 5종목이고요. 비중은 모두 똑같이 2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종목 다음 주 VIP 종목들까지 언급하는 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좀 괜히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그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오늘. 네, 저도 그죠? 좀 중간중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데 참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이, 특히 캡틴 컨트님 같은 경우는 저희 중에 유일하게 이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더 저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둘 다 아드님인가요? 아닙니다. 그 첫째가 딸이고. 아, 첫째 딸.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예, 좀 하루 빨리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시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코스피는 2000선에 이제 대한 도전 그리고 이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 뭐 계속해서 시도를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기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것도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투자 심리라든가 뭐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뭐 두 분 한마디씩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이스 팀장님 먼저 좀 이 시장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까 전에 이제 캡틴 컨트님 하신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가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도 사실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종목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오르거나 빠지거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저 패널들이 출연자들이 왜 저런 종목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왜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코스닥 차트보다는 그 소형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그러니까 그 차트에서 처음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양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에서는 음봉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형주 차트에서는 계속 주간 단위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차트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내 자신보다는 시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캡틴 컨트님도 한 말씀. 저는 기술적 분석자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시장은 확률적으로 접근합니다. 확률적으로 이 시스템도 구성이 돼 있고 오른 놈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확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은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해야 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평생 할 거기 때문에 평생 장이 열리고 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확신하니까요. 꾸준하게 해주세요. 꼭 다른데 꾸준히 했다가 살짝 다른 거라고 자기 생각이 딱 되기 때문에 꼭 머피가 찾아옵니다. 머피가 친구가 안 되도록 꾸준함을 유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종목들이 차트는 어떻게 생겼고, 우린 또 이제 어떤 매매 전략을 하고, 손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실력을 쌓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일주일 뒤에 저희는 다시 인사를 드리고 더 좋은 수익률로 찾아뵐 수 있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